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욱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나온 그림이죠. 우리의 삶은 학업과 직업, 사랑과 친구, 취미, 원가족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현재를 확인해야겠죠. 현재 나는 학업과 직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두 가지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서로의 이제 상호관계도 한번 분석을 하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작은 앞에 것처럼 원가족부터입니다. 우리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가치가 현재 나의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 학업에서의 성취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민하시면 더 좋고요. 또 부모님은 서로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떤 존재로 인식을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지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만들어지게 돼요. 또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사람이 사랑만 100%인 경우는 없잖아요. 전부 다 애증인데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의 애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부모님을 토대로 우리는 기본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부모님이 나에게는 어떤 기대를 했는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기대를 했고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애증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기준점에 따라서 타인은 그럼 어떻겠구나 하는 게 결정이 되겠죠. 우리 부모조차 나를 미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타인은 오죽할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흐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가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랑과 친구, 취미에 관해서는 연인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인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고 나는 연인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는지 이건 역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정말 케미스트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시작이고 어떻게 이것들이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연인이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잡힙니다. 힘들 때 곁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인도 있고 힘들 때는 각자 컨트롤하고 즐거움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연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연인의 상은 무엇인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나는 연인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는지, 내가 걱정을 해주는 사랑을 내가 원하는지, 또는 내가 돌봄을 받는 사랑을 원하는 건지, 또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무한히 나를 사랑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부모님들끼리의 사랑과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와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내가 어떤 친구이기를 희망하고 나는 어떤 친구가 되기를 상대방에게 원하는지를 분석하다 보면 원가족의 관계가 지금 내 사랑과 친구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이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과 직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거나 일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는 가족의 어떤 부분에서의 기인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고전적인 아버지의 상은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지만 현재의 아버지 상은 그것과는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 가족에게서 아버지가 경제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동시에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덜 하지만 가사를 조금 더 도와주는 형태의 아버지상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각각 가정에게서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는지는 다 다른데 현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가족의 어떤 부분에서 기인했는지
그 연결고리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금전적인 것만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나의 가치가 직업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가능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고, 직장에서 이제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가족같이 일하는 근로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좀 과한 거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직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 가족같이 일하는 이제 근로자를 희망하는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너지는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 근로자 입장에서 행복한 일일까는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 직장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느 정도 충격이 될지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족, 사랑과 친구, 취미, 그리고 학업과 직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고민의 결과는 당연히 변화가 됩니다. 원가족에서, 그리고 친구와 취미생활, 직장에서 현재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가족 같음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고통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 구성원들이 가족 같음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건, 내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 또는 내 커리어에서의 어떤 이득이 돼야 되고, 가족 같음, 관계에서의 따뜻함은 친구나 연인, 취미생활에서 찾아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 분석의 핵심은 결국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과 고통을 주는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조절하자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요소를 줄이거나, 내가 엄한 곳에서,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순대국밥을 찾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대상에게 찾아야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이 분석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환경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 정신적인 구조물이 어떻든 간에 스트레스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정신 증상이 줄어들 수 있다. 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나 건강한 취미생활, 연애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진료실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민해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